마치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정수 씨. 이때 6월 4일날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. 애기 방 꾸미고 싶다 해가지고. 근데 애 짐은 하나도 없네. 제가 그 애기용 같이 왔습니다.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수 씨는 이 방을 꾸미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. 곧 태어날 딸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구매한 아기 용품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다는데요. 제가 2013년도 11월달에 그 여성분 채팅 어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. 나이대도 제가 동갑이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잘해주기도 엄청 잘해줬고요.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곧 연인이 됐다는데요. 아이네요. 매니저이 저한테 이거 보냈을 거예요. 갑자기 테스트 딱 보죠. 임신이라고. 지난해 초 두 사람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. 엄마 뱃속에 딱 붙어 있다가 건강하게 태어나라는 의미로 딱풀이라는 태명도 지었답니다.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설레고 좀 기대도 되고 딸 바보가 되겠다. 드레스도 많이 찾아보고 또 많이 보고 많이 했었어요. 원래 출산 예정일이 9월 말이라고 했어요. 제가 출산 휴가를 10일을 썼는데 같이 있다가 애 안 나오니까 저는 기다리다가 답답하기도 하고 막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. 출산 예정일을 훌쩍 넘겼는데도 심 씨가 도통 진통이 오지 않았답니다. 그런데 하필 정수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심 씨에게 진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. 정수 씨에게 연락할 새도 없이 나홀로 출산했다는 심 씨. 같이 있어줘야 된다 했는데 같이 있지도 못하니까 너무 막 미안하더라고요. 이게. 내 옆에 있을게. 가야 오지 말래요. 부모님 계시니까 교대가 안 되고 한 사람만 계속 있어야 된대요. 병원 규정 때문에 면회조차 쉽지 않았던 데다 아이의 건강 문제로 산모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는데요. 약 한 달 동안 정수 씨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한 달 동안 그 애를 계속 안 보여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저도 솔직히 뭐 짜증스러운 말투도 좀 했었거든요. 그 뭐 집에 오기 싫다. 자기 집에 가고 애를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. 저한테 보여주기 싫대요. 애 아빠 될 자격도 없으니까. 애도 자기가 키운대요. 애 있나? 그럼 있는 거를 없다 카니? 애 있나? 내가 지금 데려갈게. 애 보러 갈게. 집 어디 있는데? 내가 니네 집으로 갈게. 그래도 오나? 이 날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심씨. 그런데 그녀가 보낸 아이 사진을 살펴보던 제작진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. 이게 몇 개월 때 사진이라고 보는 거예요? 태어나고 그지 뭐 한 달? 한 달이요? 예.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얘가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자랐네요. 좀 다른 애들에 비해 좀 크게 태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. 애 뒤집기 한다고 저한테. 잠깐만. 와, 2달도 안 되는 애가 뒤집기를 한다고? 그거 뭐지? 2017년 1월 6일. 오? 초음파 영상이 녹화된 날짜가 2017년도로 확인된 겁니다. 아무래도 뭔가 이상합니다. 이게 그 산모 수첩이거든요. 24년 10월 4일 출산일이 이렇게 써있어요. 네. 저는 작년에 등록이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에 대해 말해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. 우린 정수 씨와 함께 심 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. 친구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. 아, 붙여져 있네요. 맞네요. 어디? 저 집 맞네요. 심 씨에게서 이 황당한 일들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? 계세요. 그런데 예, 안녕하세요. 모두 말씀. 여쭈려고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에서 나왔는데 혹시 10대가 아닌가요? 예, 뭐 때문에 보시는데요? 혹시 신랑이 되시는 거세요? 예. 아, 그러세요?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? 상대랑 혹시 요 아이는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? 모르겠는데. 네? 우린 심 씨의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. 저 지금 처음 들었고, 아이고, 저는 무슨 머리 한 대 맞은 기분이죠. 지금. 1년 동안에 이게 벌어진 일이거든요. 뭐 그런 일을 할 상황으로 몰랐고, 뭐 일 많은지는 알았고. 왜냐면 저도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, 일한다고 나가가지고 지금 안 그래 지금 이틀 됐어요. 하는 일은 웨딩 플래너 맞아요? 아니요. 웨딩 플래너 하다가 뭐 다른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, 진정해요.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심 씨의 남편. 대체 심 씨의 진짜 얼굴은 뭘까? 저희 SBS 궁금한 이야기 YT에서 하는 거 혹시 좀 모르시나 좀 해서 뭐 이분이신데. 맞아요. 애가 한 번씩 오거든요. 애들 데리고 나오는 소리 그런 것도 많이 들리더라고요. 남자아이랑 여자아이 한 2-3명
왔다 갔다 하는 거 봤는데. 삼남매의 엄마랍니다. 정수 씨의 딸로 둔갑시켰던 사진 속 아이는 그녀의 딸이었는데요. 어떻게 그녀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걸까요? 원자 쌤인데 다음에 뭐 애기 아빠 뭐 보고 싶고 꼭 데리고 오라고 또 사람들과 사진도 막 찍어주고 있잖아요. 이미지. 실제로 있는 분이네. 진짜 만났을 때도 배 볼록하게 튀나오고 막 움직이다가 배 맞아 말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요, 좀 믿었다니까요. 해보자. 자연스러운 심 씨의 연기력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. 우린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심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살아가셔갖고는 집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. 저희도 설마 남편분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가정을 깨트리고 싶진 않아서 신랑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잠시나마 이제 힘든 상황을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오로지 나로서의 그 대화 상태가 되고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고. 그럼 어떻게 하다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거예요?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싸워서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더라고요. 무슨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이제 하는 마음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지.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임신했다? 네,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나고. 전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과하는 마음은 갖고 있거든요. 정수 씨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심 씨. 부모님 체불금이 있다고 본인이 1,000만 원 주기로 했다. 지금 힘들다.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하더라고요. 유산대까지 막 겁나가지고 1,000만 원 줬었죠. 믿고. 웨딩 플래너 이제 사무실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뭐 900만 원 또 뭐 어렵나 싶어가지고 줬었죠. 몸이 안 좋으니 맨날 병원에 가니 이렇게 하는 기라 내가 그래 서백하면서 500만 주고야 100만 주고. 혹시 그녀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것 아닐까? 그런데 약속 당일. 여보세요? 네, 제가 오늘 도저히 집에서 얘기를 나누기가 힘이 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갖고는 도저히 이제 몸에 오한도 오고 막 그래갖고 날짜 조정이 안 되나요? 아유, 아니요. 큰날 말 바뀐다니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낸데 갑자기 당일 되니까 바뀌노 말이. 몸이 아파서 못 내려간다고 그렇게 얘기해. 시도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이가? 네가 따질 입장이 되나 지금? 끊으라고. 그리고 우리를 오지마라 신고한다. 다시 한번 우린 심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아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희는 기재를 해야 되니까요. 제가 원하지 않는 아니 임신을 가짜는 아니었어요. 처음에 초반에 흘러내리고 나서 네. 그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. 저도 진짜 하는 내가 그때 유산을 했다 그런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빙 병원을 안 갔다는 그거에 내가 한이라고 지금. 근데 출산을 안 한 거는 팩트잖아요. 그리고 아버님한테 돈도 받아가시고. 근데 그것도 저도 이유가 있는 게 그분하고 중간에 헤어지라고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아니, 근데 그거랑 헤어질 때마다 돈 얘기가 나왔었고요. 그게 저한테 맞점이었죠. 근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걸 어느 정도 끝내버리고 하겠다라고 하면 되잖아. 아니 그게 안 됐어요.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.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저도 할 말은 있고 솔직히 이게 좀 일부적인 그러니까 카톡은 남아야 계신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. 저는 다 지웠어요. 그리고 작년에 그 일을 있으므로 저는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요. 지금 근데 그건 그분 말만 듣잖아요. 제가 나중에 문자 드릴게요.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지는 심 씨.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그 돈을 빌리거나 혹은 뭐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이 남성 입장에서는 그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이제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수 씨 부자는 심 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. 솔직히 결혼했었고 애도 있었으면 이 여자는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한 거죠. 이제 뭐 따로 뭐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요. 저는 합당하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. 1년간 이어진 한 여자의 기막힌 사기극. 그 시작은 사랑이었을까요? 아니면 돈이었을까요? 오직 그녀만이 답을 알고 있을 텐데요. 하지만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이든 또 그녀의 진심이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명백한 범죄라는 것입니다.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? 가짜 임신!